어떤 나라는 수백 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할 기적을 이 나라는 단 한 세대 만에 이루어냈어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위기가 닥치면 누구보다 빠르게 하나로 뭉치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의 변화와 성장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본 특별한 민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힘드시더라도 클릭 한 번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브린입니다. 저는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타임지에서 외신 기자로 일하며 수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순간부터 이곳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희미한 불빛이 번져가고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지나가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정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나를 감싸는 공기가 달랐어요. 희뿌연 안개가 길 위를 흐르고 멀리서 들려오는 차들의 소리와 희미한 불빛이 어우러지며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는 듯 했어요. 나는 약간의 설레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이 밀려왔어요. 이곳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택시에 올랐어요. 택시에 올라타자 기사님이 거울을 통해 저를 힐끗 보더니 짧게 물었어요. 어디 가요? 한국어였어요. 알아듣긴 했지만 아직은 제 입에서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았어요. 목적지를 말하자 기사님은 거침없이 차를 몰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은 놀라웠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길을 가득 메운 자동차들, 지하철역 입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이곳은 마치 거대한 시계처럼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지하철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자연스럽게 다가가 짐을 들어주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 젊은이는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사라졌어요.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서양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일부러 다가가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도움 필요하면 망설임 없이 손을 내미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분명히 특별해요. 단순히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남다른 곳이었어요. 아직 한국을 깊이 알진 못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나라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 생활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이 나라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인의 놀라운 지능과 근면함이었어요. 어느 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기 위해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 학생들의 엄청난 집중력과 성취 욕구를 직접 목격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교실은 마치 작은 도서관 같았어요. 한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아? 그러자 학생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힘들죠.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해요.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들은 단순히 공부를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한국인의 지적 능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몇 달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부지런한 게 아니라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 평균 IQ는 85에서 90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무려 105 이상. 그 어떤 나라보다 높은 지적 수준을 자랑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냥 똑똑한 게 아니에요. 세계가 인정한 천재들의 나라, 한국이죠. 지금 2025년의 시점에서는 한국인의 평균 IQ는 110.8이지만 교육 환경과 학습 수준의 향상으로 2025년에는 115를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세계 어느 선진국도 이루지 못한 오직 한국만이 달성한 경이로운 성취예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 모든 나라들도 이루지 못한 지적 수준을 한국은 이미 넘어섰어요. 다시 1982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도 이미 그 징후는 있었어요. 당시 한국 학생들은 이미 국제 수학과학 경시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어린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모습은 마치 작은 천재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취재하러 갔던 날이었죠. 수학 시간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풀고 있는 문제가 저희 나라 대학 수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어려운 문제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모습이었어요.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 학생들은 작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저는 진짜 한국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했어요. 이해가 안 돼서 한국 친구에게 물었어요. 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린 공부를 잘해야 해요.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저는 공부를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공부를 나라의 발전과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목표였어요. 어느 날 저녁 한 대학 교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물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에 목숨을 걸까요? 그분이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죠. 우리에겐 자원이 없어요. 일본의 식민 지배와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죠. 우리에게 남은 건 오직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키웠어요. 가장 귀한 자원인 사람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의 교육열은 단순히 성적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짜로 발전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어요. 1997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어요. 전 세계가 한국 경제의 몰락을 예견했어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로 국가 부도가 눈앞에 있었어요. 당시 세계의 경제 전문가와 외신들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 경제는 끝났다. 한국은 최소 20년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국은 단 3년 만에 기적처럼 IMF 빚을 모두 갚아버렸어요. 전 세계 경제 역사상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이 있어요. 한국 국민들은 단순히 정부가 해결해주길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작은 움직임이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전 국민적인 캠페인이 됐어요. 사람들은 집에 있는 금반지, 금목걸이, 돌반지까지 가져와 국가에 기부했어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한마음이 됐어요. 어떤 할머니는 결혼할 때 받은 50년 된 금가락지를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땐 우리가 도와야지. 한 대학생은 제 작은 금목걸이 하나가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해요. 라며 자신의 목걸이를 내놨어요.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어요. 단 몇 개월 만에 227톤이 넘는 금이 모였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보며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어요. 뉴욕타임스, BBC, CNN 같은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이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한 단결력을 가졌다라고 극찬했어요. 어떤 경제 전문가는 이런 민족성을 가진 나라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예상은 정확했어요. 한국은 IMF 위기를 넘긴 후 더 강한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지금의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IMF 이후 더욱 강한 기업으로 거듭난 것도 그 증거예요.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 배경에는 포기하지 않는 국민들의 근성이 있었어요. 경제적 위기가 찾아와도 끝까지 버티고 함께 해결하려는 힘. 그게 바로 한국인의 진짜 강점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경제적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가 됐어요. 그 중심에는 한국인의 단결력과 근성이 있었어요. IMF 위기를 극복한 후 한국은 단순히 경제 회복에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로 변했어요.
2025년 지금의 시점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 그렇죠. 미국 하버드, 영국 옥스퍼드,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이런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들에서도 한국 학생들과 연구자들은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난해 노벨상 위원회에서도 한국의 과학 연구 수준을 특별히 언급했죠. 미래의 노벨상은 한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요. 한국의 K연구가 이제는 K-팝, K-드라마처럼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거예요. 한국의 연구자들이 발표하는 논문은 세계 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가 되었고,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인구 대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성취는 40년 전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열정적인 한국 학생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저는 한국에서 지내면서 점점 알게 됐어요. 이 나라의 힘은 바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걸요. 제가 한국에서 본 사람들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고 발전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발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제 생각해보면 1982년에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아직 한국의 진짜 가능성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해요. 이 나라의 미래는 이미 그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지적 능력이 이 나라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눈앞에서 직접 지켜봤어요. 한국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들과 함께 호흡하며 세계가 놀라는 나라의 탄생을 목격했어요. 이건 그저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한국만이 써내려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위대한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지금 서울의 고층 빌딩 숲을 바라보면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아요. 88층 롯데타워, 123층 현대타워, 그리고 도시 곳곳에 펼쳐진 첨단 건물들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고 있어요. 한국의 5기가 네트워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AI 로봇이 카페에서 커피를 서빙하는 모습도 이제는 일상이 됐어요. 하지만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모든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더 잘 알 수 있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속도였어요. 그냥 빠르다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미친 듯이 빨랐어요. 도시의 변화,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까지. 모든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빨랐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강남의 한 공사장을 본 적이 있어요. 철근과 크레인이 바삐 움직이며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후 지나가 보니 외벽이 완성됐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입주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한국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어? 그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긴 한국이야. 우린 빨리빨리를 좋아하거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다른 나라는 10년 걸릴 일을 우리는 1년 만에 해내요. 그게 한국의 방식이에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발전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속도로 승부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속도의 문화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5기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단 몇 개월 만에 전국을 5기가로 뒤덮었어요. 지금은 이미 6기가 기술 개발에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죠. 한 번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직원들이 24시간 체제로 일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생산 라인이 단 1초도 멈추지 않았어요. 안내를 맡은 매니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하지만 절대 못 따라잡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앞서 나갈 테니까요. 그 자신감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삼성이 애플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순간이었어요.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인 애플에 도전한다는 것은 거의 미친 짓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삼성은 그 도전에 성공했고
지금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2025년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예요. 서울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도시가 아니라 뉴욕, 런던, 도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메가시티가 됐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어요.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률, IT 혁신. 모든 면에서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세계 각국에서 전문가들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도전 정신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혁신을 이룰 수 있었는지 배우기 위해 말이죠. 프랑스의 한 경제학자는 최근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속도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우리는 모두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게 있다면 이 나라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는 나라.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멈추지 않는 한국인들이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위대해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들의 속도와 도전 정신이 결국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놀라운 여정의 목격자가 되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한국의 빠른 속도와 도전 정신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을 한국의 교육에서 찾았습니다. 2025년 오늘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가 배우려고 하는 모델이 되었어요.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들도 한국의 교육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교육부 관계자들을 파견하고 있죠. 유네스코에서는 한국의 교육혁명이라는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한국 교육의 비밀이라는 강의가 개설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40여 년 전 저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을지 별로 관심도 없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정말 놀랐던 것 중 하나가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배움에 대한 갈망이 강한 나라였어요.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니 이 나라에는 배움이 곧 기회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과거 한국은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부모들은 자식만큼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랐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한 번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을 때 80대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아이들 학교 보내려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만큼은 꼭 대학에 보내고 싶었죠. 그래서 소를 팔았어요. 집에 있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갔으니까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녀의 아들은 지금 세계적인 기업의 임원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부모의 희생과 교육에 대한 열정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문맹률을 낮춘 나라가 됐어요. 해방 직후 한국의 문맹률은 78%에 달했지만 불과 한 세대 만에 문맹률 0%에 가까운 나라로 변했어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1%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어요. 심지어 일본,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들도 이런 수치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한 번은 유네스코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에요. 한 교육학자가 한국의 문맹률에 대해 발표하자 다른 나라 대표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문맹률을 0%로 만들 수 있죠? 한국 대표는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한국인의 교육열을 모르시는군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세계가 한국의 교육 성취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도 그 힘을 발휘했죠. 앞에도 언급했듯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온 국민이 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했고 세계는 한국의 빠른 회복에 그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교육받은 인적 자원이었어요. IMF 위기 동안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빠르게 새로운 산업을 개척했어요. IT 산업이 바로 그중 하나였죠. 한국의 뛰어난 엔지니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했고 이것이 한국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됐어요. 제가 당시 삼성전자를 방문했을 때 한 엔지니어가 말했던 것이 기억나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거예요. 더 좋은 제품, 더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 시장을 이길 거니까요. 실제로 그들은 해냈어요. IMF 이후 한국의 기술력은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했고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기적의 바탕에는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에도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신념이 결국 나라를 구한 거예요. 2025년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OECD 교육평가에서 한국은 언제나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 여러 나라가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됐어요. 심지어 핀란드, 싱가포르 같은 교육 강국들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 창의력과 혁신을 키우는 교육으로 더 발전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교육,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커리큘럼. 한국은 언제나 교육의 최전선에 서 있어요. 한국의 교육열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가를 살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육열이 한국을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로 만든 거예요. 저는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진정한 국가의 힘은 자원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교육받은 국민들의 힘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그 힘을 가장 잘 보여준 나라였어요. 40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저는 한국이 걸어온 길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세계의 어떤 나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이룬 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고 문화, 기술, 예술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됐어요. 2025년 오늘 인공지능, 우주기술,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헬스. 이 모든 미래 산업에서 한국은 이미 선두에 서 있어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 K-콘텐츠, K-뷰티까지. 한국은 이제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끄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취보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정신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의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 세계를 향한 도전 정신이죠. 40년 전 제가 이 나라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는 한국의 이런 미래를 상상조차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됐어요. 여러분, 한국인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저는 비록 외국인이지만 이 위대한 나라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꾸는 힘을 가진 나라예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경제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그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도전과 응전 속에서 문명은 발전한다. 한국은 언제나 도전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고 그 도전에 맞서 싸우며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의 기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